올해도 50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일이든 사랑이든 많이 성장하셨나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꿈꾸던 것들을 많이 해낸 분도 있을 거고, 작년 연말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 싶은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변함없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내 계획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소중한 인생, 하고 싶은 것도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면 오늘의 영상에 집중해보세요. 오늘은 우리가 쉽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 일도 벌이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원인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목표나 계획이 있음에도 그걸 향해 움직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맡았는데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상상해 볼게요. 이때 사람들이 네 탓이야, 네가 책임져, 네가 알아서 해결해 같은 말들을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이렇게 책임지는 일에 대한 두려움, 공포심이 있으면 저절로 몸이 무거워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한 명의 책임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어떤 일을 맡게 되면 업무의 책임자가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남자 여자를 사귀면 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생기고요. 결혼을 하고 아이라도 낳으면 배우자로서의, 부모로서의 책임도 생겨요. 물론 인간으로서 책임감을 갖는 건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책임감을 너무 과도하게 느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책임지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도 커지거든요.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내면에서 계속 강압적인 목소리가 맴돌고 있어요. 다 내 책임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해. 등등의 명령어들이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나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크면 두려움도 같이 커집니다.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낱 인간일 뿐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있어? 책임 못 질까봐 무서워.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무서워 하는 마음들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일도 잘 해내면 좋겠지만 결과는 꼭 그렇지 않아요. 적절한 두려움은 사람을 긴장시켜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과도한 두려움은 부작용을 만들거든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작은 일을 할 때도 무척이나 긴장하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가볍게 하는 일이나 선택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고 쉽게 포기하게 돼요. 결국 일도 사랑도 무언가 시도가 있고 행동이 있어야 결실이 있는데 책임감이 너무 무서운 이들은 점점 더 시도를 하지 못하게 돼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책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차도 있지만 사회적 영향도 있어요. 저는 현대사회가 되며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생겼잖아요. 그냥 주어진 삶과 운명을 따랐던 시대와는 달리 현대사회에는 커리어도 가족 계획도 다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선택한 만큼 내가 잘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선택지의 개수가 늘어나면 사람들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심리 실험도 있었어요.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잼을 고르게 했는데요. 한 그룹에는 6개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다른 한 그룹에는 24개의 선택지를 제공했다고 해요. 이때 사람들은 당연히 선택지가 더 많은 두 번째 경우에 더 많은 잼이 판매될 거라 생각했는데요. 결과는 그 반대였어요. 24개의 잼을 마주한 사람들은 너무 많은 선택지에 피로감을 느껴 선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6개의 선택지만을 제공했을 때 더 많은 잼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의 무게에 얼어버렸을 때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책임에서 도망가고자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어떻게든 자유롭게 살겠다고 프리랜서를 택했지만 그렇게 프리랜서로 일할 때조차 제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제대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또 아무리 책임지고 싶지 않아도 저는 이미 부모님의 딸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고 배우자의 아내라는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리고 설사 가족이 아무도 없다 해도 결국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책임자는 나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책임감을 피하고자 책임을 지지도 못하고 안 지지도 못하는 애매한 상태에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마음을 먹어야 해요. 물론 그렇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일이든 가정이든 항상 완벽하게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그럼에도 부족할 땐 내 부족함과 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바랄 수 있는 전부입니다. 혹시 주위에 무서운 표정을 짓고 제대로 책임지라고, 다 네 책임이라고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내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변 사람들은 내가 못 보던 내 마음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자꾸만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괴롭거나, 반대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민폐 끼치는 주변인이 계속 있다면 내 무의식 속에, 진심 속에서 나를 다그치고 있는 목소리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마지막으로 내 안에 이런 책임에 대한 이슈가 있음을 발견했다면 솔직한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책임지기 싫다, 책임지기 싫어 죽겠어, 이런 솔직한 말을 반복해서 내뱉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더 내밀한 감정들이 올라오면 왜 나만 책임져야 돼? 책임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실망시킬까봐 무서워 등등 무의식 속에 잠자고 있던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렇게 실컷 내 몰랐던 진심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게 되고 부담감이 해소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가뿐하게 할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능력이 부족해 책임지지 못하는 여러분도, 이것저것 잘 해내며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도 모두 응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